안녕하세요. 재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나무입니다. 이별을 겪은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사람은 당신이 예상하시기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90%의 확률로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이미 다 겪어본 일이고 지난 이별을 통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오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연락하지 않으면 알아서 연락이 온다. 그때 다시 그 사람을 유혹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재회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 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었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지와 또 헤어질 당시에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무리 지었는지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애절하고 아름답고 그림 같은 사랑을 했었어도 심리학적으로 올바르고 잘 마무리되었다 싶은 충족을 주지 않는 마음으로 헤어졌을 경우에는 좋은 사랑이었다라는 기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잠수 이별이거나 폭력적인 이별이었을 경우 과거의 추억이나 기억 또한 점점 퇴색되고 변색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그냥 정 떨어진다. 옛날 좋은 기억들도 다 사라졌다. 그 사람 쓰레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되돌아 생각해 보시면 헤어짐은 권태로움이 아니면 뭐 당연히 사소한 싸움이든 뭐든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 경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미안했다. 널 사랑해서 고마웠다. 이런 긍정의 언어를 통해 잘 헤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예전의 추억이 더 아름답게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많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옷이 그런 게 있었지. 집이 그렇게 생겼었지. 웃을 때 그렇게 웃었지. 내게 뭘 해줬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이별을 했을 경우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이별을 하셨을 경우에는 연락을 먼저 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자분들께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별 이유는 없어요. 남자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정말 쫓아가면 달아나고 내가 달아나면 쫓아가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문처럼 외우세요. 먼저 연락하지 말자. 먼저 연락했으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 즉시 연락을 끊고서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고 죽은 듯이 사세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에 행복한 척, 우울한 척 뭐 올리지 마시고요. 가만히 정말로 죽은 듯이 한 달 이상 조용히 있어 보세요. 그 정도 인내심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볼게요. 행복한 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을 먼저 해서 매달리고 울고 막 그러셨다면 이미 나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 그가 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가져, 나를 받아줘라고 울고불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다시 당신의 가치를 올려주고 당신이 연락했던 그 좋지 않은 기억을 미화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이별 후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절대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별에 대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합의했으며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온 경우는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연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것이 당연하다라고 전제를 깔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 당연하다라고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대를 당연히 안고 계시겠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환상이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지를 갖고 있어야만 연락이 오든 연락을 먼저 내가 하게 되든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마음의 상태에서 만났을 때에 다시 건강한 연애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연애란 누군가가 갑이 된다거나 을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는 연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에서의 가불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나 저울과 같은 가불관계는 살짝씩 있고, 그러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건 없다 라고 명확하게 막 우길 순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정치판과 같아서 가불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완벽한 을이 돼서 저기 나락에 떨어지지 말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도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완벽하게 이별한 그 사람 없이 소외된 분들마저도 모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연인과 헤어졌다, 그 사람을 잃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났는데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연락이나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감정들로 인해 내가 나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막 괴로워지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지냐? 일단 그 사람과의 이별 후 연락하지 말라는 그 주문 기억하시죠? 그 주문을 외우시는 그 기간을 나름 정하세요.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해에는 왕도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며칠 만에 붙잡고 2주 만에 붙잡고, 그래서 다시 사귀고 싸우고 울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 관계는 심폐소생술이에요. 곧 꺼질 관계를 간신히 숨만 붙여놓고 연명하는 건데, 그런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요?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 사람과 당신이 함께한 추억이 많고, 그게 아름답고 올바른 기억이고, 또 어떤 폭력이나 욕설, 아주 부정적인 기억이 없는 한 그 사람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헤어지고 한 달 이내에도 데이팅 앱을 해서 일회성 만남을 한다거나 술자리에 가서 가볍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죽도록 실망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슬퍼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곧 꺼질 연애하지 마시고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하셔서 그 기간 동안 나 자신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으시다 보면 사랑도 다시 되찾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이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음 편에서는 재해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에서 성공하는 방법과 나 자신을 되찾는 방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청춘분들 모두 건강한 연애, 건강한 재해를 하셔서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찍고 있어요? 네.